여러분, 혹시 지금 드시는 그 땅콩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는 기름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정성껏 챙겨 드셨던 땅콩 한 줌이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혈압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약처럼 믿고 의지했던 이 작은 알갱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으면 잠자고 있는 질병의 사자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누리신장내과에서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매일같이 살피고 있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혈압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소변색이 변하고 몸이 붓는 증상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며 고민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복순 어르신처럼 혈관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땅콩을 매일 아침 보약 한 첩 드시는 기분으로 챙겨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콩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구세주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75세가 넘으셨거나 이미 고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땅콩은 실제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식품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과대학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년 가까이 관찰하며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땅콩을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심장이나 혈관 질환으로 고생할 위험이 무려 20%에서 30%나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땅콩이 매력적인 이유는 혈당 지수가 고작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이 70을 훌쩍 넘고 식빵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땅콩은 그야말로 혈당 조절의 구세주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훌륭한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에 기름때를 입히고 인슐린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땅콩 섭취법을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식습관을 바꾸고 단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의 놀라운 변화를 맛보셨던 실제 사례와 함께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최고의 황금 조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지긋지긋한 만성질환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건강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정보들만 제대로 챙겨가셔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오늘부터 5년은 젊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짝꿍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줄인 혈관과 신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일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무거운 마음으로 두드리셨던 75세 이복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라는 만성 질환을 앓으신 지 벌써 15년이나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혈당 수치를 재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드시며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진심이셨지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혈압 수치는 마음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땅콩이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르신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보약 한 첩을 정성스럽게 다려 드시는 기분으로 땅콩을 한 움큼씩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르신의 얼굴빛은 전보다 훨씬 안 좋아지셨고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발걸음조차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는 여전히 요지부동인데 이상하게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밤잠을 설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속이 뒤집어지면서 설사까지 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은 본인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셨지만 사실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르신이 땅콩과 함께 드셨던 아주 평범한 반찬들이 땅콩의 좋은 성분을 전부 독으로 바꿔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복순 어르신이 겪으신 이 막막한 상황은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이 매일같이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 먹어도 자꾸만 수치가 오르고 몸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식습관 중에 신장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15년 세월 동안 약을 먹으며 버텨왔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는 것조차 겁이 난다는 어르신의 말씀에 제 가슴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어르신의 식탁 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멸치볶음이나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 땅콩과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지 어르신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무심코 드신 그 반찬 한 입이 땅콩의 영양소를 돌덩어리로 만들고 신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복순 어르신은 도대체 식탁 위에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던 걸까요? 어르신이 아침마다 챙겨 드신 땅콩이 왜 혈압을 낮추기는커녕 소화기관을 마비시켰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단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의 기적을 맛보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식탁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짝꿍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복순 어르신이 겪으셨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들으시며 여러분도 혹시 내 몸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의사와 영양학자들이 땅콩을 두고 땅에서 나는 고기 혹은 낙화생이라 부르며 이토록 극찬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땅콩이 가진 놀라운 영양 성분과 혈당 조절 능력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은 마치 뜨거운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손상되고 결국 신장의 미세 혈관들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콩의 혈당 지수는 고작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매일 먹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70을 훌쩍 넘고 식빵이 90 이상이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땅콩이 우리 혈액을 얼마나 평온하고 깨끗하게 지켜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걱정하시거나 이미 앓고 계신 분들에게 땅콩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땅콩의 진짜 위력은 단순히 혈당을 잡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줄인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땅콩 속에는 올레인산과 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전체 지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기름 성분들은 나이가 들어 유리창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 벽을 마치 새 것처럼 말랑말랑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유연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은데 혈관이 깨끗하고 부드러워야 이 기계가 과부하 걸리지 않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이복순 어르신께서 처음에 땅콩을 챙겨 드셨던 마음도 바로 이러한 건강한 생명력을 얻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옛 조상들이 땅콩을 낙화생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땅속에서 맺힌다는 신비로운 생명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여 불로장생의 열매로 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보약이라도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신장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콩의 이 훌륭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이복순 어르신은 땅콩이 가진 이 엄청난 잠재력만 믿으셨을 뿐, 그것이 특정 음식과 만났을 때 돌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땅콩 속의 피트산이나 푸린 같은 성분들은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평범한 반찬들과 만나면 무서운 독소로 돌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복순 어르신의 식탁을 망가뜨렸던 그 치명적인 범인들, 즉 땅콩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른 채 땅콩을 드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땅콩이 아무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에 좋은 영양 덩어리라고 해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것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복순 어르신의 식탁 위에서 벌어졌던 그 무서운 전쟁의 실체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될 조합은 바로 땅콩과 멸치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뼈 건강 생각해서 칼슘이 풍부한 멸치를 정말 자주 드시지요. 특히 멸치볶음에 고소한 땅콩을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2배가 될 것이라 믿고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뼈를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그 귀한 칼슘을 전부 쓰레기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땅콩 속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멸치의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아주 단단하고 소화되지 않는 결합물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결합물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일부는 혈액 속을 떠돌며 신장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땅콩과 멸치를 함께 먹었을 때 칼슘 흡수율이 평소보다 60% 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칼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땅콩 때문에 이 칼슘이 몸 밖으로 버려지니 혈압 조절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복순 어르신도 뼈 건강 챙긴다고 매일 멸치볶음에 땅콩을 넣어 드셨던 것이 오히려 혈압을 잡는 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나 평소 약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과 맥주를 절대로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살이 찐다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관절과 신장을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땅콩과 맥주에는 둘 다 푸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푸린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드는데 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이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통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예민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산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면 신장 필터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또한 차가운 맥주와 기름진 땅콩이 만나면 위장 운동이 급격히 느려집니다. 땅콩은 절반 이상이 기름인데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복순 어르신이 밤마다 설사를 하고 속이 뒤집어졌던 이유도 바로 이 맥주와 땅콩의 최악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철이나 식후에 유독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땅콩과 오이나 수박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입가심으로 시원한 수박이나 오이를 드시고 나서 땅콩을 몇 알 집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 소화 공장에 커다란 혼란을 주는 일입니다.
오이나 수박은 수분이 90%가 넘고 성질이 아주 차갑습니다. 반면에 땅콩은 기름기가 많고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지요. 이 둘이 뱃속에서 섞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땅콩의 지방을 소화하려면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수분이 많은 찬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 효소의 활동이 뚝 떨어집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길어지면서 땅콩이 위장에서 부패하고 독소를 만들어 배가 더부룩해지다가 결국 설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복순 어르신도 여름 내내 수박을 드시고 땅콩을 간식으로 드셨다가 배앓이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이 위험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이제 왜 땅콩을 드시고도 수치가 좋아지지 않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독초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최악의 조합만 피하셔도 여러분 건강의 절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신장을 다시 살려낼 최고의 황금 조합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어떤 음식들이 땅콩과 만나 기적을 일으키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독소들과 상극 음식들에 대해 들으시며 아마 많은 분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이복순 어르신께서도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평생 보약인 줄 알고 먹었던 음식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 돋는 일이라며 한참을 멍하니 계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것을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고 인슐린의 기능을 다시 살려낼 기적의 황금 조합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사과와 무설탕, 땅콩 버터의 만남입니다.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자르신 다음 그 위에 땅콩 버터를 살짝 발라서 드셔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우리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밀어내는 기적의 청소도구입니다. 왜 그런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식이 섬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강제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땅콩의 불포와 지방산이 더해지면 그 효과가 2배가 아니라 5배 이상 강력해집니다. 땅콩의 불포와 지방산은 혈관벽에 찰떡처럼 붙어있는 기름대를 녹여서 간으로 보내 분해시키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거든요. 펙틴이 장에서 기름을 잡고 땅콩의 기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녹여내니 그야말로 안팎으로 혈관을 청소하는 완벽한 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유명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은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사과만 먹거나 땅콩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뛰어난 결과였죠. 이복순 어르신도 제 조언을 듣고 매일 오후 3시쯤 이 조합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 입이 심심해서 드시던 달콤한 과자나 떡 혹은 빵을 끊고 이 사과와 땅콩 버터 조합으로 간식을 바꾸신 것이죠. 놀랍게도 어르신은 이 습관을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에 혈색이 몰라보게 맑아지셨고 늘 무겁던 뒷목의 통증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과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껍질을 절대 깎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부인 펙틴 성분은 사과 알맹이보다 껍질의 몇 배나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의 아삭함과 땅콩 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입안 가득 즐거움도 주지만
여러분의 혈관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관벽이 딱딱해져서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합은 혈관의 탄력을 되찾아주는데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땅콩 버터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땅콩 100%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복순 어르신이 겪으셨던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식탁 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사과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이 고맙다고 박수를 칠 것이고 신장은 다시 맑은 소변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차게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혹은 오후에 먹는 이 사과 한 조각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와 땅콩 버터가 우리 혈관 구석구석을 누비며 기름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부였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지친 여러분의 혈관과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진정한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잘 익은 바나나와 무설탕 땅콩 버터의 만남입니다. 바나나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그 위에 고소한 땅콩 버터를 살짝 얹어 드셔보십시오. 이 조합은 특히 혈압이 높아서 늘 뒷목이 뻣뻣하시거나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하늘이 내린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바나나와 땅콩이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여서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 나트륨, 즉 소금기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늘 과로하고 있는데 바나나에 칼륨이 들어가면 신장의 짐을 절반 이상 덜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땅콩의 불포와 지방산이 더해지면 혈관벽의 탄력이 살아나면서 혈액순환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조합의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혈압이 높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 때문에 다시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을 겪습니다. 바나나 속의 트립토판 성분이 땅콩의 비타민 6 호르몬과 만나면 우리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혈관이 이완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원리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고도의 치유 과정입니다. 이 과학적인 원리가 실제로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기적처럼 바꿨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겪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한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고향에 계신 70대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늘 마음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혈압이 심해지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을 찾다가 저를 찾아왔고 저는 정성스럽게 만든 무설탕 땅콩 버터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위해 직접 시장에서 가장 좋은 땅콩을 골라 볶고 갈아서 정성이 가득 담긴 땅콩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명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은 것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잘 익은 노란 바나나와 함께 이 정성을 매주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무슨 바나나에 땅콩을 발라 먹느냐며 아들에게 돈 아끼라고 허허 웃으셨지만 아들의 그 지극한 간절함을 생각해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한 입씩 정성껏 드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늘 200을 넘나들던 아버지의 수축기 혈압이 130대까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10년 넘게 아버지를 괴롭히던 지독한 불면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얘야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밤에 다리가 떨리지 않고 마음이 참 편안하단다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보내준 바나나 한 조각이 세상 그 어떤 산삼보다 귀한 약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정성과 올바른 의학적 지식이 만났을 때 그 어떤 비싼 약이나 수술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복순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본인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건강한 부모가 되고 싶다며 바나나와 땅콩 버터를 매일 아침 식단에 넣으셨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그만큼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혈관의 비명을 멈추게 하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흔한 바나나 한 개와 땅콩 한 줌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신장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 섭취를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투석을 하시는 단계가 아니라면 적당량의 바나나와 땅콩 조합은 오히려 혈압을 낮춰 신장의 혈류를 돕고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과 심장에게 바나나와 땅콩이라는 달콤하고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들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혈압이 내려갔듯이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노년을 웃음꽃 피게 만들 것입니다. 혈관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바나나와 땅콩 버터가 우리 마음과 혈압을 달래주는 달콤한 휴식이었다면 이제 소개해드릴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여러분의 혈관을 더욱 단단하고 깨끗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와 같습니다. 바로 신선한 푸른 채소와 고소한 땅콩 가루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시금치나 브로콜리 혹은 케일이나 달래 같은 채소를 살짝 데쳐서 자주 드시지요. 하지만 채소만 드시는 것은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억지로 가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보물 같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저 장을 통과해 그냥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영양소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먹은 것을 얼마나 내 몸에 흡수시키느냐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A와 비타민 K, 그리고 비타민이 같은 영양소들은 기름에 녹아야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농 채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먹어도 적당한 지방 성분이 없다면 우리 몸은 그 영양소들을 단 10%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땅콩 가루입니다. 땅콩의 깨끗한 불포화 지방산은 채소 속의 영양소들을 꽉 붙잡아서 혈액 속으로 빠르게 실어 나르는 최고의 운반 트럭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땅콩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채소만 먹었을 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비타민 K의 역할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혈관 벽에 칼슘이 딱딱하게 달라붙어 혈관이 굳어가는 석회화 현상을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혈관에 쌓여서 통로를 좁게 만드는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유능한 교통정리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콩 가루와 푸른 채소를 함께 드시면 이 비타민 K가 완벽하게 흡수되어 여러분의 혈관은 비단결처럼 유연해지고 뼈는 더욱 튼튼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복순 어르신께서도 평소에 나물 무침을 드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신
땅콩 가루를 듬뿍 넣어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긋지긋한 다리 저림과 혈압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또한 땅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 사는 유익균들의 아주 좋은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하고 염증이 없어야 혈액도 깨끗해지고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이 채소 특유의 쓴맛 때문에 억지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땅콩 가루의 고소함이 더해지면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즐겁게 웃으며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결국 땅콩 가루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돋우는 양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영양 배달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채소를 드실 때 절대 그냥 드시지 마십시오. 정성스럽게 볶은 땅콩을 곱게 갈아서 나물 위에 솔솔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 드레싱 대신 땅콩 가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고소한 풍미가 입맛을 돋우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은 영양소의 축복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딱딱하게 늙어가는 혈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땅콩 가루 한 숟가락의 마법으로 여러분의 혈관에 젊음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식탁의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콩이 우리 혈액을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어떤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지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요리법과 황금 조합을 알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신선하지 않거나 가짜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이복순 어르신도 처음에는 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땅콩이나 사서 드시다가 오히려 배앓이를 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땅콩을 고를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제게 자주 물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붉은 껍질의 알땅콩이 좋은지 아니면 뽀얀 속살의 백땅콩이 좋은지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건강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관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신장을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붉은색 껍질이 진한 알땅콩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땅콩의 얇은 붉은색 겉껍질 속에 숨겨진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의 노화를 막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수행합니다. 백땅콩에 비해 적색 땅콩은 이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훨씬 높아서 혈압 조절과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땅콩을 골라내는 안목은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선 눈으로 보았을 때 겉모양이 매끈하고 고르며 껍질에 은은한 윤기가 흐르고 붉은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알이 통통하게 끝까지 차 있고 크기가 일정한 것이 영양분도 고르게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껍질이 지나치게 쪼글쪼글하거나 검은 반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수확한 지 너무 오래되었거나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시장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저렴하게 팔거나 색깔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진한 땅콩입니다. 간혹 수입산 저가 땅콩을 국산처럼 둔갑시키려고 인공색소를 사용해 껍질을 억지로 붉게 물들이는 나쁜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땅콩을 물에 살짝 담갔을 때 색이 비정상적으로 빨갛게 빠져나온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을 사는 것이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선한 땅콩은 고소하고 기분 좋은 향이 나지만 오래된 땅콩은 쩐내라고 부르는 기분 나쁜 산패된 기름 냄새가 납니다. 이 기름 냄새는 단순한 향의 문제가 아니라 땅콩의 지방이 산화되어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로 변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산패된 지방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신장의 사구체를 손상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복순 어르신도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이제는 시장에 가실 때 돋보기를 꼭 챙겨서 땅콩알 하나하나를 아기 살피듯 꼼꼼히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을 갖추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혈관은 여러분이 정성껏 선택한 그 깨끗한 땅콩 한 알 하나를 통해 다시 살아날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엄격한 선별 기준을 꼭 기억하셔서 가장 건강한 땅콩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선택과 정성이 6개월 뒤 여러분의 건강 수치를 바꾸고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음식이 가진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께서 저에게 질문하십니다. 원장님,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 9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의 식탁을 보약으로 가득 채워줄 구체적이고도 정성 어린 조리 비법들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요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트워 깨우는 치유의 조리법입니다. 첫 번째로 깊이 있게 다룰 방법은 바로 저온 추출법을 활용한 건강차입니다. 많은 분이 고온에서 펄펄 끓여야 성분이 잘 우러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이 식초나 재료에 담긴 비타민과 특수 효소들은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오히려 파괴될 위험이 큽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재료를 준비하신 뒤 약 60도에서 7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은근하게 우려내야 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약탕기를 다리듯 천천히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우려낸 차는 아침 공복에 마셨을 때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즉각적으로 도와줍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혈관 속의 찌꺼기가 씻겨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양의 보고라고 불리는 발효장아찌와 식초 절임법에 대한 심화 내용입니다. 단순히 식초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천연 발효된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리병의 3분의 2 정도를 재료로 채우고 나머지를 식초로 채운 뒤 꿀을 서너 숟가락 추가해 보세요. 꿀의 천연 당분은 발효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재료의 떫은 맛을 잡아주어 중장년층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게 합니다. 이 절임 음식을 상온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뒤 냉장고에서 일주일간 추가 숙성을 거치면 그 속에 담긴 아미노산 수치가 처음보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식사 도중 한두 조각씩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소화 효소가 폭발적으로 분비되어 식후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름과의 조화입니다. 이 음식에 들어있는 핵심 항산화 성분들은 대부분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볶거나 기름진 드레싱과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조합은 생들기름입니다. 볶지 않은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 이것이 이 음식의 유효 성분과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나물로 무치실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큰술을 듬뿍 두르시거나 아니면 올리브유에 살짝 구워서 드셔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와 함께 여러분의 혈관은 이전보다 훨씬 젊고 탄력 있게 변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 주스 형태의 섭취법입니다. 아침마다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우유보다는 두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유의 칼슘 성분이 간혹 재료의 특정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두유와 함께 섭취하면 근육 손실이 걱정되는 노년층에게 최고의 영양 간식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같이 넣어서 갈아 마시면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한 잔의 보약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 시 주의해야 할 위생과 도구의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제 용기보다는 유리나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산화 방지에 좋습니다. 또한 칼로 썰 때도 금속 칼보다는 세라믹 칼을 사용하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비결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러한 디테일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내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세심한 방법들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에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건강이라는 선물로 보답할 것입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좋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는 체질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음식 하나가 우리 몸에 가져오는 기적 같은 변화와 이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이를 지속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한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혈압을 낮춰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신장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조금씩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신다고 해서 건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갑작스러운 식이섬유 섭취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양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우리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길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새로운 영양소에 적응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며 한 가지 가슴 아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한순간의 방심이지만 그것을 되찾는 데는 수많은 눈물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며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정체 모를 영양제를 찾아 헤매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소중한 재료를 통해 여러분의 식탁을 먼저 건강하게 바꿔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이 필요한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배우자, 그리고 언제나 자식 걱정뿐이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지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작은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그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한 번 더 살피고
오늘 배운 이 음식을 정성껏 조리해 대접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효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꺼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자이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더 과학적이고 진실된 마음이 담긴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힘찬 걸음을 저도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몸의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여러분의 건강 조력자가 되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끝을 맺겠습니다. 건강은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들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길고도 소중한 여정의 진짜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가졌던 두려움과 의문들이 이제는 확신과 희망으로 바뀌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 기적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건강은 결코 요행이나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마시는 물 한 잔, 식탁 위에 올리는 작은 반찬 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이 모여 결국 큰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보조제일 뿐 진짜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하곤 합니다.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 인생의 황혼기가 어둡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지탱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친 몸에게 휴식을 주고 가장 질 좋은 영양분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배운 이 음식을 통해 혈관을 깨끗하게 비우고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바로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살피고 가족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오늘 배운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지식은 나눌 때 그 가치가 배가 되고 사랑은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와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미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혜가 일회성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혈색이 좋아지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소식을 댓글로 들을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때로는 엄격한 의사로, 때로는 다정한 친구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에서 웃음 짓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저는 멈추지 않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함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저의 진심만은 꼭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이자 나라의 힘입니다. 부디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질병의 그림자는 거치고 건강과 활력이 가득한 햇살만 비추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더 정직하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응원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귀한 정보를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랍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매 순간이 축복인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